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 할 부분은 들이나 산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 해서 이 단어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푸른 산 푸른 들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노래 부르는 건데 뭐 안 하면 될 것 같고 학습 목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들이나 산에서 사는 여러 가지 식물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말해 봅시다.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말해 봅시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들이나 산에서 실제로 이제 같이 모여서 이거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수집하고 조사하면 참 좋은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영상이랑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시 풀과 나무의 공통점 역시 보여드리면서 실험 관찰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선생님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이나 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풀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 도감, 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를 검색할 수 있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수업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온라인 수업 컴퓨터를 가지고 하니까. 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나 산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식물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들판에 민들레가 예쁘게 피어 있어요. 민들레는 풀의 한 종류로 잎은 한 곳에서 뭉쳐나고 하나의 잎은 톱니 모양으로 갈라져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잎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뭐 기따라냐, 톱니냐, 털이 나 있느냐, 뭐 여러 개냐, 그런 부분에서 민들레는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고, 그다음에 하나의 잎은 톱니 모양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이파리의 모양, 잎의 모양이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꽃은 노란색으로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전체 꽃을 이룹니다. 그리고 민들레의 열매는 우산 같은 흰 털을 달고 있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아간답니다. 한편 명아주도 들이나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의 한 종류인데요. 키는 민들레보다 크고 잎은 삼각형 모양의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입니다. 도토리가 열리는 떡갈나무. 떡갈나무는 키가 아주 크고 줄기는 회갈색이에요. 잎은 전체적으로 끝이 더 넓은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고요. 그리고 잎에 털이 나 있답니다. 푸르른 잎의 소나무는 키가 크고 솔방울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잎은 바늘같이 뾰족하며 한 곳에서 두 개씩 뭉쳐나요. 또한 줄기는 굵고 만지면 거친 느낌이 든답니다. 지금까지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 강아지풀, 토끼풀도 들이나 산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밤나무도 산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은 대부분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으며 또 잎과 줄기가 잘 구분된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들에서 산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쭉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풀, 민들레, 토끼풀, 명아주, 떡갈나무, 소나무, 밤나무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진으로 지금 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 아까 방금 나왔잖아요. 민들레, 그 다음에 소나무, 예시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 명아주 아까 나왔던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앞에 영상 앞으로 좀 돌려갖고 보시면은 명아주 이파리에 대해서 모양이 정확히 나오니까 보시고요. 떡갈나무 강아지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풀. 네, 밤나무 선생님 개인적으로 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토끼풀 반지도 만들어서 막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실험 관찰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험 관찰에는 민들레, 소나무, 명아주, 떡갈나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원래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꽃이나 식물을 나무를 보고 관찰한 내용을 적는 게 맞지만 지금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제시하는 내용들로 그냥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들레입니다.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난다. 하나의 잎은 톱니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 그리고 꽃은 노란색이다.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전체 꽃을 이룬다. 그죠? 선생님 지금 코가 많이 막혀갖고 비염 때문에 감기는 아니에요. 열매는 바람에 날아간다. 혹시 놓친 부분 있으면은 영상 뒤로 돌려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나무입니다. 키가 크고 솔방울이 달려있습니다. 잎은 한 곳에 두 개씩 뭉쳐난다. 받는 것이 뾰족하고 줄기는 굵고 거칠다. 명아주입니다. 민들레보다 키가 크고요. 잎은 삼각형 모양이고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입니다. 마지막 떡갈나무입니다. 키가 크고 줄기는 회갈색이며 잎은 전체적으로 끝이 더 넓은 달걀 모양입니다.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고요. 잎에 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네 가지 식물에 대해서 제시가 됐고요. 네 가지 식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관찰 8쪽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게 무엇일까? 자, 들이나 산에 있는 식물들은 대체로가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땅에. 물론 땅에 뿌리 내리지 않은 식물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대체로 땅에 뿌리를 맺어야지만 지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잎과 줄기가 구분이 굉장히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 이제 식물 카드가 있는데요. 뭐 민들레, 뭐 소나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10초를 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10초 정도 멈춘 동안에 여러분들은 풀과 나무를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민들레는 풀로 가고 뭐 소나무는 나무 이런 식으로 명아주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10초 정도를 멈출게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고 10초 정도 멈출 테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풀과 나무랑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러니까 뭐 토끼풀, 강아지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제시했던 그런 식물들 중에서 풀과 나무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류를. 뭐 강아지풀은 당연히 풀이겠죠. 토끼풀 풀이겠죠. 그런 식으로. 소나무, 뭐 전나무, 뭐 떡갈나무 다 나무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멈추시면 돼요. 멈추고 쓰면 돼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풀은요, 민들레, 명아주, 토끼풀, 강아지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소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제시했던 것들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풀과 나무 이 구분을 하면서 그러면 풀의 특징, 나무의 특징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배워볼게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쓴 거랑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거랑 다르면은 요거 좀 정리해 두세요. 수정해서. 실험관찰책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하면,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교하게 되면 검사할 테니까 반드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풀과 나무를 관찰하고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먼저 풀과 나무는 대부분 잎, 줄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풀과 나무의 잎 색깔은 대부분 초록색이고 햇빛을 이용하여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지요. 하지만 풀은 나무에 비해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는 반면 나무는 풀에 비해 키가 크고 줄기가 굵어요. 또 풀은 대부분 식물의 한살이 과정이 1년 내에 이루어지는 한 해살이 식물이고 나무는 모두 여러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기 때문에 나이테를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풀은 대부분 겨울철에 줄기를 볼 수 없지만 나무는 겨울철에도 줄기를 볼 수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한겨울에 줄기와 잎을 모두 볼 수 있는 것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사실 뭐 정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나 놓쳤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풀과 나무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뿌리, 줄기, 잎이 있다라는 거죠. 모양이나 생김새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줄기, 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잎이 초록색이에요.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걸 해요. 광합성은 뭐냐면 햇빛과 물을 이용해서 이제 스스로 뭔가 양분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5학년 올라가고 6학년 올라가면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광합성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찌되었건 잎이 초록색이고 그 초록색이라는 그 엽록소라는 걸 이용해서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식물을 생산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동물들은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동물이나 또는 이제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 사람, 인간들은 소비를 하죠. 그런 걸 먹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죠. 에너지 만든 게 에너지를 먹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어요. 풀과 나무는 일단 뭐부터 차이가 나냐면 키부터 차이가 나요. 키부터. 일단 나무보다 키가 풀이 작고 줄기가 가늘어요. 나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죠. 줄기가. 그 다음에 나무는 여러 해, 한 해 딱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여러 해 살아요. 그래서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풀은 대부분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한 해 살이 식물이에요. 한 해를 지나가면은 그 생을 마감하고 강낭콩 같은 걸 똑같은 거예요.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려서 다시 자라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잎사귀가 떨어져서 앙상하게 있다가 다시 잎사귀가 자라나고 계속 그 반복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풀은 겨울철에 줄기를 보기가 좀 어렵죠. 거의 못 본다고 봐야죠. 다 시들고 죽어버리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철 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꽃을 볼 수도 있어요. 동백꽃 같은 것들은 겨울에도 피니까요. 자, 이렇게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관찰에 정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이제 알짜 정리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민들레는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고 하나의 잎이 톱니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꽃은 노란색이고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전체 꽃을 이룹니다. 열매는 바람에 날아가죠. 막 이렇게 하얀색, 그렇죠? 명아주는 민들레보다 키가 큽니다.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고요. 잎은 삼각형 모양에 있습니다. 앞에 영상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소나무입니다. 키가 크고요. 솔방울 달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솔방울 달려있는 거. 그 다음에 잎은 한 곳에 두 개씩, 뾰족한 두 개씩 바늘 모양으로 뭉쳐나고요. 줄기는 굵고 거칩니다. 소나무 만져본 사람도 있을 거고, 대부분 나무들이 거칠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떡갈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죠. 키 크고 회갈색이고요. 이 넓은 달걀 모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톱니 모양이고요. 끝이. 그 다음에 털이 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들이나 산에는 이러한 민들레, 강아지풀, 토끼풀, 명아주 뭐라고 했어요? 풀이죠. 소나무, 밤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나무 뒤에 붙어있는 게 당연히 나무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무 붙어있으면 나무고요. 그 다음에 풀 붙으면 풀이에요. 근데 이제 명아주나 민들레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지만 어찌되었건 키가 작고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풀이 많죠. 그 다음에 뭐 이건 풀과 나무 방금 전에 선생님 정리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여러분들 키가 크고 솔방울 달려 솔방울이다. 뭡니까? 소나무죠.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쭉 1, 2, 3, 4, 5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시간 좀 드릴게요. 자, 3, 2, 1. 자, 뭡니까? 정답은 3번이죠. 3번이 왜 틀리냐? 이거죠. 반대죠, 반대. 그죠? 오히려 나무는 풀보다 키가 크고 줄기가 굵다. 이렇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시간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4차 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도 안 좋고 지금 그런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실험 관찰 반드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